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학으로 스페인어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웹사이트들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8개의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웹사이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모두 다 쓰는 사전이죠.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입니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 버전은요, 많이 완성도가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뜻이 잘못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세관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아두아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두아나 단어를 들어가면 발음도 들으실 수 있고 aduana, 그리고 밑에 뜻풀이 같은 것도 예문과 뜻풀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파파고인데요. 보통은 이제 한국어, 스페인어를 설정을 해놓고 문장을 길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스페인어로 형성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Donde está ella? 상당히 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하고도 비교해봐도 네이버 파파고 같은 경우는 한국어 스페인어 그 말뭉치라 그러죠. 코퍼스. 그 번역이 된 그 자료가, 빅데이터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스페인어를, 그 번역이 필요하다 할 때는 주로 네이버 파파고를 사용합니다. 물론 100% 정확하지 않아요.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문법적, 특히 이제 공식적인 문서나 아니면 중요한 이메일 같은 거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에러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파고가 잘 되어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하지만 영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코퍼스가 구글 번역기가 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은, 이제 네이버는 주로 이제, 그 기반이 한국이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스페인어로 바꾸거나 스페인어를 영어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써도 구글 번역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람마다 다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기를 돌렸을 때는요, 한국어 스페인어보다 정확할 때가 많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링귀인데요. 링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영어 스페인어 버전을 해놓고 이중언어 사전 겸 아까 말한 그 번역 코퍼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전입니다. 코퍼스라고 하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그 언어에 관련된 자료를 온라인에 다 업로드를 해놓고요. 한 곳에 다 업로드를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꺼내서 쓰는 거대한 양의 언어학적인 자료를 코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 스페인어 코퍼스, 번역 코퍼스나 한국어 스페인어 번역 코퍼스의 자료가 많이 형성이 돼 있을수록 그 코퍼스를 사용하는 번역기나 사전의 정확성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이 링기 같은 경우는 그 번역 코퍼스와 그 번역 코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중언어 사전을 활용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두아나라고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지금 스페인어로 아두아나가 나와 있고요. 발음은 여기서도 들어볼 수 있어요. Aduana. 그리고 영어로는 customs 이렇게 나와 있죠. Customs. 이렇게 영어 발음도 들어볼 수 있고요. 먼저 스페인어와 영어 이런 단어 뜻이 나옵니다. 이중 언어 사전에 단어 뜻이 나오고요. 이것과 관련된 지금 번역 코퍼스, 스페인어 번역과 영어 번역이 대조적으로 나와서 그 아두아나를 포함한 문장들이 어떻게 스페인어와 영어에서 사용이 됐는지, 그 차이점은 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이런 코퍼스 자료를 사용해서 그 문맥적으로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아두아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제 커스텀스로 쓰였기 때문에 한 가지 뜻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뜻이 헷갈린다. 그러시면 이런 링키 같은 코퍼스 기반 이중 언어 사전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이거는 이제 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던 영어 스페인어 사전이고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학생들이 쓰길래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아두아나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특히 이제 영어 네이티브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전이고요. 여기 보면은 예문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도 영어랑 비교해서 나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링기처럼 영어 스페인어 번역 코퍼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보시고 뭐 발음도 보시고, 피사우루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동의어 사전인데요. 여기 뭐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동의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표현들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제 학생들이 더 많이 이 웹사이트를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유저한테 친근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웹사이트 자체가. 그리고 링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코퍼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링기랑 그 스페니시 딕셔너리닷컴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동시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스페인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웹사이트죠. 이거는 이제 rae.es를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rae가요. Real Academia Española의 준말이고요. 그다음에 .es는 이제 .com처럼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웹사이트는 어떻게 사용하시냐? 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스페인어로 된 단어의 정의를 보던지 아니면 그 동사 변형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유다르라는 동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유다르에 관한 이제 스페인어 정의가 나와 있죠. prestar cooperación, 뭐 블라블라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단어 옆에 conjugar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conjugar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밑에 동사 변형, 아유다르와 관련된 모든 동사 변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finitivo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은 이렇고 gerundio 이제 영어로 치면 ing형이죠. ayudando. 그다음에 participio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알고 있는 pp 형태죠. 그래서 ayudado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설법 indicativo presente 직설법 현재고요. 직설법 pretérito 이거 pretérito imperfecto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불완료 과거고요. 그 다음에 직설법 pretérito perfecto는 pretérito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것이 이제 부정과거, 과거 완료 형태죠. 과거 완료라고 하기엔 그렇고 부정과거라고 할게요. 과거 시점에서 어떤 그 행위가 완료된 그런 동사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형태 나와 있고요. 컨디셔널 형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subjunctive 특히 이제
subjuntivo, subjunctive 그 접속법 같은 경우는 영어에도 없는 거고 한국에는 뭐 접속법과 관련된 마커가 있긴 하지만 표지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접속법이라는 그 무드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과 영어 네이티브들이 힘들어하는 분야죠. subjunctive가 문법 분야입니다. 그 subjunctive의 동사 변형도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심지어 imperativo, 명령형이죠. 명령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동사 원형과 모든 동사 변형 형태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라에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 이름이 라에예요. Real Academia Española.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건요, google.es입니다. 뭐, google.com처럼요, 이제 스페인 기반으로 한 구글이고요. 저는 이 구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단어를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무슨 표현을 스페인어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Atención médica 라는 단어를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atención médica 해가지고 쭉 나오죠. ¿Qué es la atención médica? 그래서 저는 이런 ¿Quién cubre mi atención médica? 누군가 attention medical을 이 google.es에서 썼다는 거는 이 단어가 존재를 하고 사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어떤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구, 동사 표현 같은 것도 여기에 찾아보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google.es였고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corpus del español.org입니다. 스페인어 코퍼스 웹사이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원가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쉽고 빠르게 회원가입이 되고요. 뭐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회원가입 한 사람의 그 언어학과 관련된 직업적인 관련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숫자라든지 좀 제한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회원가입이나 이런 바로 회원가입 후에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회원가입도 되고요. 회원가입 후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뭐 책과 문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양의 코퍼스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시에라, 아세르 동사의 접속법 과거죠. 도대체 접속법 과거 형태는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시에라 이제 고급 문법으로 갈수록 주로 코퍼스를 많이 쓸 수 있어요. 뭐 기본 문법 같은 경우야 주로 직설법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뭐 코퍼스까지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아세르 동사의 접속법 과거인 이시에라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frequency 39,622번이 나왔네요. 여기 있는 문서들 안에서요. 문서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서의 주소가 지금 왼쪽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그 문서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시에라가 어떻게 쓰이냐 봤을 때 quería que hiciera 그 다음에 실로 hiciera quedarían 블라블라블라 자, sería
아, 그래서 이시에라랑 그 가능법이랑 자주 쓰이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둘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접속법 과거 형태 가시면 배우실 텐데 그때 이런 거를 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있네요. Aunque así lo hiciera, el monto que recibiría. 자, hicie라하고 리아 형태, 컨디셔널 형태가 뭔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지만은 유용한 웹사이트, 스페인어 학습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웹사이트들, 이제 공부 자료가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